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흘 만에 군 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트윗에는 조만간 선거 캠페인에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의료진은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다면서도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군 병원 밖으로 걸어서 나옵니다. 마스크를 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엄지를 치켜올린 모습을 보인 뒤 헬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입니다. 출발 직전 올린 트윗에서 조만간 선거 캠페인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오직 가짜 여론조사만을 보여준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입니다. 백악관 2층 발코니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은 채 경례를 한 뒤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주변에 사진작가가 있는 상황에도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지침을 무시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료진은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right now, there's nothing that's being done upstairs here that we can't safely conduct down home. 그러나 아직 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렘데시비르도 추가 투약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언론은 무례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언론은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은 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해 돌아온 백악관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을 비롯해 측근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제대로 기능할지 또 안전한지조차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돼 퇴원한 게 아닙니다. 상태가 좋아져 퇴원한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병원을 떠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를 경시하는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당신의 삶을 좌우하게 하지 말라고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온 백악관, 그러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입인 맥커니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전엔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습니다. 대변인실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호프 익스 보좌관이 확진 판정 받았고 대선 때부터 대통령을 보좌해온 코네이 고문도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베럿 대법관 후보자 지명 행사에 참석했던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백악관 인사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왔지만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 받은 만큼 백악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지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Where he'll be surrounded by world-class medical care 24/7. 하지만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 만큼 아직 완치된 것도 아닌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유럽에선 전면 재봉쇄 우려가 커지고 있고 프랑스 파리엔 최고 경계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파리 양민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500만여 명.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보다 20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인구 78억 명의 10%, 7억 8천만 명 이상이 걸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감염자가 공식 보고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정한 셈입니다. WHO는 여전히 세계인 대다수가 감염 위험에 처해 있고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돼 매우 어려운 시기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7,000명으로 치솟은 프랑스에선 수도 파리에 최고 경계령이 내려져 오늘부터 술집과 카페가 모두 폐쇄됩니다.
요식업계 반발로 식당은 계속 문을 열지만 방역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De ne pas prendre la température, noter les numéros des clients. Si on commence à faire ça, c'est-à-dire qu'on là déjà qu'on perd de l'argent, c'est-à-dire qu'on 중환자실의 30% 이상이 코로나19 환자로 채워지면서 이미 제2도시 마르세유에 최고 경계령이 내려졌고 대도시 10곳도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접경국 스페인에선 수도 마드리드가 다시 봉쇄됐고 독일은 25명 이상 모임을 제한했습니다. 영국도 하루 12,000명 넘게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봉쇄 수준의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며 2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대유행 때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뉴욕시는 이 감염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 대해 서둘러 학교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학교 문을 닫는 지역은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즈 일대 9개 지역입니다. 공립 사립학교 다 합쳐 300개 학교가 폐쇄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이 3%를 넘는 곳들로 대부분 정통 유대교도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I would not send my child to a school in a hotspot cluster that has not been tested, where I did not have proof that the infection rate was low in that school. I would not send my child. 하지만 뉴욕시 당국의 비필수 사업장 폐쇄 조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겐 당국의 방역 지침 준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I'm going to meet with members of the ultra-Orthodox community tomorrow. If you do not agree to enforce the rules, then we'll close the institutions down. I am prepared to do that. 지난 봄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뉴욕시에선 지금까지 2만 3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다른 주들도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는데 지난 8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인 위스콘신과 와이오밍 등 4개 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지침에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사흘 만에 삭제해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66명,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아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6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24,239명입니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105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22명, 치명률은 1.74%입니다. 지역별 신규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이 13명, 경기가 34명, 부산에서 3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엿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경기도 포천의 군 부대에서 3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고 의정부에 있는 재활전문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새로운 집단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57.4명으로 직전주에 비해 18.1명이 감소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여전히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추석 이후의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3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당시 장병들은 휴가, 외출 모두 통제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은 물론 부대 안 장병들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대에선 병사 3명이 지난 4일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후 실시된 전수검사에서 간부 3명과 병사 30명, 그리고 저녁 휴가를 나간 병장 1명 등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37명이 확진된 건데 부대원 240여 명 가운데 15%나 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부대는 모든 휴가를 통제하고 포천 지역 전 부대는 외출을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확진 판정된 병사들은 지난달부터 모두 부대 내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최근 일부 민간인이 업무 때문에 부대를 방문했지만 장병들과 접촉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서울 집에 다녀온 후 확진됐던 간부 1명의 경우 가족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간부가 서울을 다녀오기 전에도 부대 내에서 코로나 증상을 보인 병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7월에 경기도 포천과 양주의 군부대에서 19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군은 2월 22일부터 외박과 면회를, 8월 19일부터는 휴가와 외출도 통제하는 등 병사들의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장병들의 생활방역 준수 사항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전남 신안 흑산도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3명은 모두 구조됐는데요. 8명은 부상을 입었는데 일부는 심한 화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객실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선체를 뒤덮었습니다. 해경 구조정이 불이 난 어선에 접근해 진화와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연기를 들이마셔 의식을 잃은 응급 환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의식 없는 응급 환자 1명. 긴급 출동한 헬기를 통해 후송됩니다. 전남 신안 흑산도 해상을 지나던 86톤급 어선 2017 국제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곧장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신속한 조치로 선원 13명이 전원 구조됐지만 불길이 치솟은 객실 안쪽에 있던 일부 선원을 비롯해 8명이 화상과 골절상, 호흡곤란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한 선원은 전신 화상을 입어 긴급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산미식당 쪽에서 불이 붙고다고 연기가 났고 그래서 그 산미식당 안쪽에 그 침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선원들이 있었어요. 한 5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1509 진압구조팀이 들어가가지고 불고다 연기 속에 있는 선원들 5명을 구조해 나왔고요. 해경은 배 뒤쪽에 있는 식당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성범죄자를 포함한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다가 베트남에서 붙잡힌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의 1기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는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또 숨진 대학생에게 할 말이 있느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박이영 선수가 경기 도중 일부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 피해를 당했습니다. 박 선수는 SNS에 글을 올려 공개 비판했고 독일 축구협회도 해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 3부 리그팀인 튜르크 귀치 뮌헨에서 뛰고 있는 박이영 선수. 지난 3일 발트호프 마나임과의 원정 경기 도중 관중석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외침을 들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일부 관중이 찢어진 눈, 쌀먹는 동물이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주심은 경기를 즉각 중단하고 원정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기를 중단하겠다는 안내방송을 하게 했습니다. 박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SNS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타인을 모욕하고 축구 문화를 훼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인종차별 당하는 기분을 알지 못할 거고 그래서 인종차별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가늠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선수는 동정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인종차별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이영 선수는 2015년 현 2부 리그 소속인 장크트 파울리에 입단했고 올 시즌엔 튜르크 기치에서 임대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주심이 특별보고서를 제출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팀인 발트호프 마나임 구단도 성명서를 내고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이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 속에 우리 시장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370선을 회복 중이고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닷새 연속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31포인트 상승한 2372.31에 코스닥은 4.78포인트 오른 863.1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과 경기부양법안 합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오르는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는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LG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두산 퓨얼셀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58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올 초 마스크를 대량 주문해놓고 그 품질을 문제 삼아 지금까지 상당수 업체들의 대금 지불을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 업체는 연방보건부에 주문을 수주해 11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했지만 60만 유로, 8억 원 넘는 대금은 아직까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Wir wussten ja, dass eigentlich innerhalb einer Woche hätte bezahlt werden müssen oder eben, falls Mängel auftreten würden, diese Mängel angezeigt hätten werden müssen. 독일 정부는 저품질 마스크에는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의 마스크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품을 공급해놓고도 대금을 받은 업체들도 있다며 실은 예산 이상으로 마스크를 주문해놓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고 해당 업체는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마스크를 납품하고도 품질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모두 60곳에 이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임종을 지킨 가족이 있습니다. 도쿄에 사는 가와다 씨. 지난 6월 코로나19에 걸린 어머니 임종을 집에서 맞았습니다. 92살인 어머니는 만성 신부전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어머니도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병원은 대면 면회를 거절해 어머니와는 온라인 면회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지병이 악화되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가와다 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와다 씨는 집으로 방문 진료를 해줄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전례가 없다며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한 의사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의사는 가족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역 보건소에 도움을 청해 보건소와 함께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집에 온 지 8일 만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임종을 맞았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종합병원 안과병동입니다.
최근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안과 병동 관계자는 환자 1,000명 가운데 80%가 근시를 앓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각종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했고 개학과 동시에 학업 부담 증가로 실외 활동은 감소한 것이 근시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就拿上周六来说，来我们视光科就诊的患者有1000多个患者，我们留意到这1000多个患者。 전문가는 학생들의 근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에 일률적으로 실외 신체 활동을 늘린다면 효과적으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시베리아의 숲에서 이른바 좀비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노보시비리스크 남쪽 자연보호구역. 자원봉사 소방대원들이 끊임없이 잔불을 정리하고 도랑에 삽질을 합니다. 이곳의 화재는 불이 땅속에 지층처럼 매장된 토탄 속에 살아남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불타오르는데요. 그래서 좀비 화재로 불립니다. Обычно до зимы или даже до середины зимы, а именно вот этот пожар,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горит уже 5 лет подряд. 이처럼 좀비 화재가 늘어난 이유는 시베리아도 지구 온난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Падает уровень грунтовой воды, засухи и очень маленький уровень воды в реках, и начинают гореть те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е раньше не горели. Вот они. 전문가들은 좀비 화재는 매년 거대한 산불로 변할 위험이 있어 말 그대로 기후 폭탄이라고 경고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검찰이 전두환 씨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전 씨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30여 년 전 5.18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조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나 역사적 상대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입니다. 전 씨는 올해 4월에 재판에 출석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고 전 씨 측 변호인도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헬기 사격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어제 재판에 앞서 5.18 단체들은 역사 왜곡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지만 사자 명예훼손죄의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구형의 형량보다도 유죄 판결을 낸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어서 5.18 진상 규명을 향한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두환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불출석해온 전두환 씨는 선고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경찰이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을 세운 것과 관련해서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염 차단이 우선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글날 시위도 예고된 상황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영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광화문 광장과 인근 도로까지 둘러쌌습니다. 금지 통보된 집회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광장 진입이 막히면서 시민들은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원래 가는 길이 이제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가지고 가는 길이 좀 많이 불편하네요. 집회를 신고했던 보수단체들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차벽으로 통행을 막은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행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은 다른 어떤 민주사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경찰력의 행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으로 서울 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버스로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하는 조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차벽 설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피할 경우 차벽 설치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9일 한글날에도 1000명 규모의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모두 2m의 거리두기를 하고 의자를 배치해서 1000개를 깔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한글날에 신고된 109건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한 경찰은 이번에도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차벽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재현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중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해수욕장은 지난 8월 폐장에 안전 요원은 없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 위로 소방헬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해경과 소방대원들은 바다 곳곳을 수색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중학생들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바다에 들어간 학생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3명은 자력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3명은 출동한 해경과 소방대원에 구조됐습니다.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또 구조된 학생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실종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트 및 소방청에서 계속 찾을 때까지 그렇게 수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모두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을 마친 뒤 바다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폐장한 이 해수욕장은 안전요원도 모두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실종 학생 1명을 수색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맺힌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풍경을 보시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배추밭에 하얗게 서리가 껴있고 태백시 주택가 자동차 위에도 서리가 내려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0.9도, 제천이 2.5, 봉화가 2.4도 등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가 20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